자, 오늘 1차 방정식의 활용 문제 추가 프린트물 제가 준 거 있죠? 그거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 성경인의 엄마와 성경이 나이의 차는 29세이다. 엄마와 성경이 나이 합이 43세일 때 성경이 나이를 구하시오. 자, 구하고자 하는 게 성경이의 나이죠? 자, 그럼 구하고자 하는 걸 미지수를 둬야 되겠죠? 자, 성경이의 나이를 X세라 합시다. X세. 라 하면 X라 하면은 당연히 엄마 나이는 자, 엄마의 나이는 어떻게 되겠어요? 29세 차이 난다 그랬으니까 X 플러스 29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미지을 수 없어요. 엄마는 이렇게 둘 수 있겠죠? 근데 엄마와 성경이 나이 합이 43세래요. 그러니까 엄마의 나이가 X 플러스 29고 성경의 나이가 X죠. 요거 합한 게 43세라고 돼 있죠. 엄마의 나이랑 성경의 나이 이 합치면 43세. 요게 식세워진 거죠. 요것만 풀면 되겠네요. 요것만. 자, 그래서 이거 계산을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계산하면은 여기 2x 플러스 29가 43이 될 거고, 자, 2x는 29 넘어가면 2하면 마이너스 29니까 14가 되겠죠. 자, 그래서 따라서 x는 7이 됩니다. 7. 이 7이 뭘 뜻하죠? 성경의 나이예요. 자, 그래서 우리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따라서 성경이 나이는 몇 세? 7세이다. 이렇게 이제 결론 내릴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하고 우리 마지막에 확인하기 해야 되겠죠. 확인하기. x가 얼마일 때? x가 x7일 때. x7일 때 주어진 식이 한번 넣어봅시다. 뭐 별건 없죠. 여기다 넣는 거니까. 여기다가 요 식에다가 넣는 거죠. 7 더하기 29 더하기 7은 당연히 이게 계산하면 36 더하기 7이니까 이게 43이 나오죠. 내가 구한 해가 문제의 뜻에 맞죠. 그래서 마지막에 구한 해는 문제의 뜻에 맞는다. 이렇게 맞다. 이렇게 결론 내리면 되겠죠. 이렇게. 자, 처음에 미지수 정하기 여기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식 세우기.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풀기. 그 다음에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확인하기. 자, 이렇게 마무리 지으면 되겠네요. 자, 그 밑에 이제 2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2번. 대학생인 가은이는 논문에 들어갈 자료를 조사하기 위해 친구들에게 설문지를 나누어 주기로 했다. 설문지를 한 명에게 7장씩 나누어 주면 18장이 모자라고 5장씩 나눠주면 52장이 남는다고 할 때 설문지를 받은 친구의 수를 구하시오 라고 돼 있죠. 자, 먼저 구하고자 하는 게 뭐죠? 자, 구하고자 하는 게 친구 수잖아요. 친구의 수. 친구의 수. 자, 그러면은 우리 친구의 수를 미지수로 둬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 구하고자 하는 친구의 수. 잠깐만요. 자, 친구의 수를 x명이라 하면 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식이 세워질 것 같은데요. 여기 보면은 7장씩 나눠주면 18장이 모자라고 그랬죠. x명에게 7장씩 나눠주니까 7x가 되겠죠. 근데 18장이 모자란데 그럼 마이너스 18이 돼야 되겠죠. 요만큼이 설문지의 수가 돼요. 근데 그 설문지의 수는 5장씩 나눠주면 52장이 남는다 그랬으니까 x명에게 5장씩 나눠주면 오히려 52장이 남는다고 했죠. 어쨌든 7장씩 나눠주거나 5장씩 나눠주거나 뭐 부족하거나 남거나 하는데 어쨌든 그게 설문지의 수가 되겠죠. 이 설문지의 수는 같아야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같아야 되겠죠? 자, 요거 그냥 계산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7x는 있고 5x 넘어오면 마이너스 5x고 52는 있었고 마이너스 18 이항하면 플러스 18이죠. 그래서 왼쪽 계산하면 2x고 오른쪽은 이게 70이죠. 그래서 양변에 2로 나눠주면 35가 될 거예요. 이 35는 뭘 뜻해요? 35는 친구의 수죠. 그래서 여기 뭐라고 써야 돼요? 따라서 예, 친구의 수는 몇 명이다? 35명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뭐 해야 되겠어요? 이제 해 구했으니까 확인하게 해줘야지. x가 얼마일 때? x가 35일 때 이 35를 여기 여러분이 보기에 여기 최초에 세운 이 요식 있죠. 요식에다가 넣어야 돼요. x 값에다가
35를 넣어서 성립하는지 확인을 해봐야 돼. 그러면 7x니까 7 곱하기 35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8. 요렇게 한 결과값이나 오른쪽에 5 곱하기 35에 52를 더한 값이나 이거 계산을 해보면 여기도 227, 여기도 227이 나와요.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이 똑같죠? 그래서 구안에는 문제의 뜻에 맞다. 이렇게 결론 내리면 되겠죠. 자, 지금 여기서는 물어보진 않았지만 친구의 수는 우리가 이제 구했듯이 여기 35명이고 설문지의 수도 물어볼 수 있어요. 설문지의 수는 요거죠. 설문지의 수는 설문지가 문제에서는 안 물어봤지만 또 문제가 다른 문제로 나오면 또 친구의 수하고 설문지 둘 다 물어볼 수 있어요. 설문지의 수는 227장이 되겠죠. 이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하고 이제 3번으로 갑시다. 자, 3번. 정수는 아빠와 일요일 아침에 집에서 인근 공원까지 조깅을 했다. 갈 때는 시속 5km로 뛰다가 올 때는 시속 4km로 걸어왔더니 왕복 시간이 45분 걸렸다. 이때 집에서 공원까지 거리를 구하시오. 자, 구하고자 하는 게 집에서 공원까지 거리죠. 그래서 집에서 공원까지 거리를 자, 여기는 킬로미터 단위니까 x 킬로미터라고 둡시다. 자, 하면 두께요. 미지수 없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 이제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표로 조금 정리를 해놓는 게 좋아요. 자, 집에서 공원까지 거리예요. 그래서 어쨌든 갈 때랑 올 때랑 똑같은 경로로 왔기 때문에 갈 때 거리도 x고 올 때 거리도 x죠.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갈 때는 시속 5km라고 했으니까 갈 때 속력이 5km고 시속 5km. 올 때는 시속 4km니까 올 때는 속력이 4km가 되겠죠. 자, 그러면 결국은 왕복 시간이 45분이라는 말은 갈 때 시간하고 올 때 시간하고 합쳐가지고 45분이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여기는 시속 단위이기 때문에 시간도 분 단위가 아니고 시 단위로 해줘야 돼. 시 단위로. 그러니까 45분은 시간으로 고치면 어떻게 돼요? 45에다가 60으로 나누면 되거든요. 계산하면 얼마가 나왔냐면 15로 나누면은 4분의 3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45분은 4분의 3시간이에요. 그죠? 그래서 4분의 3시간 걸린 거야. 이때 집에서 공원까지 거리죠. 결론은 뭐냐면 갈 때 시간 여기 보면은 갈 때 시간은 어떻게 되겠어요? 갈 때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죠. 우리 배웠었죠? 자, 이렇게 표가 이렇게 있으면 자,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여기가 시였죠. 그래서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였죠. 속력분의 거리. 자, 그래서 속력분의 거리니까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니까 갈 때 시간은 갈 때 속력 5분의 거리 x. 5분의 x가 갈 때 시간이고 올 때 시간은 올 때 속력분의 거리니까 이게 4분의 x죠. 자, 결론은 이제 식이 어떻게 되겠어요? 미지수 두고 난 다음에 식수하면 갈 때 시간 5분의 x하고 올 때 시간 4분의 x를 더하면 총 소요 시간이 45분인데 시간으로 고친 게 4분의 3시간이죠. 이게 4분의 3시간이 나왔다는 거지. 예, 이렇게 식세우기가 되겠죠. 자, 양변에 5와 4의 최소 공배수 20을 곱하면 될 것 같아요. 자, 20을 곱하면은 여기다가 20 곱하면 5하고 20 약분되니까 이게 4x고 여기는 얼마가 되겠어요? 여기는 4랑 약분하니까 5x죠. 그다음 여기 20 곱하면은 약분하면 5니까 5, 3, 15죠. 그래서 계산하면은 9x는 15니까 따라서 x는 9분의 15면은 3으로 약분하면 3분의 5가 되겠죠. 그래서 따라서 모와 모 사이의 거리 집에서 공원까지 거리 거리는 얼마다? 3분의 5 km이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겠죠. 자, 아직 안 끝났어요. 지금 미지수 정하기 했고 자, 다시 미지수 정하기 했고 그 다음에 식 세우기 했고 풀기까지 했죠. 이제 뭐 해야 돼요? 확인하기. x 얼마일 때? x가 3분의 5일 때. 자, 여기다 넣어줘야 돼요. 자, 근데 우리 이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5분의 x라는 거에다가 계산을 넣어야 되니까 여기에다가 x를 넣어야 되는데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이 5분의 x라는 거 x 곱하기 5분의 1이죠. 그죠? 그러니까 5분의 x라고 돼 있으면 이 x 자리에 3분의 5를 넣는데 이게 3분의 5 나누기 5니까 곱하기 5분의 1 이렇게 표현해도 되죠. 4분의 x 나누기 4니까 3분의 5
나누기 4니까 곱하기 4분의 1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이게 4분의 3이 나온다 이 말이지. 나옵니다. 계산해보면. 계산해보세요. 나와요. 자, 그래서 결국은 뭐다? 오, 내가 구한 해를 너 봤더니 성립 맞아. 따라서 구한 해는 문제의 뜻에 맞다. 자,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겠죠. 자, 이제 4번으로 갑시다. 자, 4번. 동주는 지난 주말에 가족들과 등산을 했다. 산을 올라갈 때는 시속 3km. 자, 올라갈 때 속력이 3km죠. 시속 3km. 자, 같은 길을, 자, 동일한 길을 내려올 때는 시속 4km. 이렇게 4km. 이렇게 됐죠. 자, 총 소요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총 몇 시간? 소요 시간이 3시간 30분이죠. 자, 30분은 2분의 1시간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엔 전체를 시간으로 고치면 3시간하고도 2분의 1시간만큼 소요된 거니까 이게 2분의 얼마가 되겠어요? 2분의 7시간이라고 해야 되겠죠. 총 소요 시간이 2분의 7시간이야. 여기가 2분의 7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이때 동주가 올라갈 때 걸은 거리. 자, 그래서 결국에는 올라갈 때 걸은 거리. 그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이거잖아요. 이 걸은 거리를 X킬로미터로 합시다. 하면 자, 미지수 정하게 했으니까 식 세우기 할 거예요. 자, 올라갈 때 걸은 거리를 X라고 쓸까? 올라갈 때 거리를 X. 내려올 때도 같은 지금 경로로 왔기 때문에 이것도 X가 되겠죠. 그럼 올라갈 때 걸린 시간은 올라갈 때 속력분의 거리니까 이거 3분의 X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내려갈 때 걸린 시간에 내려갈 때 속력분의 거리니까 4분의 X. 결국에는 우리 올라갈 때 걸린 시간하고 내려갈 때 걸린 시간 합친 게 총 소요 시간 2분의 7이 돼야 되겠죠. 3시간 30분 2분의 7이니까. 그럼 식 세우기는 어떻게 돼요? 올라갈 때 걸린 시간 3분의 X 더하기 내려갈 때 걸린 시간의 합은 총 소요 시간인 2분의 7시간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요거 양변에 3과 4의 최소 공배수 12를 곱할 거예요. 여기 12 곱하면 4x, 여기는 3x죠. 여기는 12 곱하면 6, 7에 42죠. 42. 계산하면은 7x가 40이니까 결국엔 x는 6이죠. 자, 결국에는 결론이 뭐가 되는 거야? 이 6이 뭘 뜻한다? 동주가 올라갈 때 걸은 거리죠. 걸은 거리는 몇 킬로이다? 6km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마지막에 이제 확인하기. 확인하기는 뭐야? x가 6일 때. 그죠? x 6일 때죠. 여기다 6 대입하면 되니까 3분의 6 더하기 4분의 6을 하면 이거 나오죠. 뭐 2 더하기 2분의 3이니까 똑같아요. 우리 계산한 거는 계산하면 2분의 7 나옵니다. 나오죠. 자, 따라서 이제 구안에는 문제의 뜻에 맞다. 자, 채점을 할 때는 미지수 정하기 첫 번째 구, 그 다음 식 세우기, 그 다음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풀기야. 그 다음에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확인하기. 이렇게 4단계가 다 들어가야 된다는 거. 자, 기억을 하고 여기 오른쪽에 있는 거 그냥 문제를 좀 편하게 풀려고 사전 작업하는 거니까 여기 있는 건 채점 기준에는 들어가진 않겠죠? 그리고 풀이 과정 적는 건 여기부터 여기까지니까. 자, 이렇게 하고 자, 이제 다음 문제 5번으로 가볼게요. 5번. 윤희는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데 시속 14km로 자전거를 타고 가면 지금 자전거로 타고 갈 때는 시속 14km. 자, 그 다음에 시속 4km로 걸어갈 때는 시속 4km로 걸어간대요. 걸어가는 것보다 자전거를 타고 가는 게 30분 더 빨리 도착한대요. 이때 윤희네 집에서 학교까지 거리죠. 자, 뭐 구하고자 하는 게 이거죠. 자, 그러면은 윤희네 집에서 학교까지 거리를 x 킬로미터라 하면 이렇게 먼저 식을 세워야 되겠죠. 자, 그 다음 이제 조심해야 될 게 이게 30분이라는 건 여기는 시속도 아니니까 요거는 시간으로 고쳐야 되겠죠. 요거는 2분의 1시간일 거예요. 그죠? 얘를 고쳐서 쓰면은 이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럼 구하고자 하는 게 윤희네 집에서 학교까지의 거리니까 뭐 어쨌든 그 거리가 자전거를 타고 가서 이제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 곳도 있고 걸어서 가는 곳도 있는데 어쨌든 그 거리는 x니까 자전거로 가든 걸어가든 어쨌든 거리는 동일하게 x가 돼야 되겠죠. 이거를 구하고자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자전거 있죠, 자전거. 자전거를 타고 갈 때는 시속 14km죠. 시속 14km. 그 다음에 걸어가는 건 시속 4km죠, 4km. 이렇게. 자, 근데 둘 사이에 시간이 정확하게 30분 차이 난대요. 2분의 1 시간. 그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야. 이제 좀 정리를 하면은 자전거로 갔을 때 걸리는 시간이 있겠죠. 자시. 요거하고 걸어갔을 때 걸리는 시간을 비교하면 시간이 걸어갈 때 걸리는 시간이 30분 더 많이 걸리는 거야. 얘가 더 빨리 도착하니까. 그럼 시간으로 비교하면 같아지려면 여기에다가 30분을 더해야지 이게 같아지겠죠. 왜냐면 자전거가 더 빨리 도착하니까. 근데 여기는 시간 단위니까 30분을 2분의 1 시간으로 고치면 자전거하고 걸어가는 거 시간을 비교했을 때 자전거로 걸어가는 게 2분의 1 시간 빨리 도착하니까 시간의 비교를 했을 때는 이거 2분의 1 시간을 더해야지 같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식이 이렇게 세워져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자전거로 갔을 때 걸리는 시간은 자전거로 갔을 때 속력분의 거리니까 요게 자전거로 갔을 때 시간이 14분의 x가 되겠죠. 14분의 x. 그 다음에 걸어갔을 때 걸리는 시간은 걸어갔을 때 걸리는 속력분의 거리니까 이게 4분의 x. 그죠?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되겠네. 자전거로 갈 때 걸리는 시간이 14분의 x야. 그 다음에 걸어갔을 때 걸리는 시간이 4분의 x야. 근데 이게 30분 일찍 도착하니까 시간이 같아지려면은 30분을 여기다 더해야지 같아지겠죠. 이게 시간이 더 많이 걸리니까 걸어가는 게. 근데 그건 시간이 30분이 2분의 1 시간으로 바뀌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 2분의 1을 더해주면 같아진다. 이렇게 식을 세워야 되겠죠. 자, 4와 2와 14의 최소 공배수가 28이에요. 28. 28을 곱해주면 여기는 2x고 여기는 28 곱해주면 14죠. 여기는 7x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해주면 2x 마이너스 7x는 마이너스 14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5x가 마이너스 14니까 따라서 x는 5분의 14가 돼요. 따라서 결국은 뭐야? 이 5분의 14는 뭘 뜻하는 거야? 윤인의 집에서 어디까지? 윤인의 집에서 예, 윤인의 집에서 학교까지죠. 학교까지 거리는 여기서 구했지만 5분의 얼마다? 5분의 14 킬로미터이다. 이렇게 이제 결론 내릴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다 구해주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제 이거 확인하게 해줘야지. x가 5분의 14일 때. 자, 그럼 여기다 넣으면 되는데 x 아까도 얘기했지만 14분의 x라는 건 x 곱하기 14분의 1 해도 된다고 했죠. 그죠? 요거. 그러니까 여기 14분의 x에다 x 자리에다가 5분의 14를 넣으면 그냥 5분의 14 나누기 14니까 곱하기 14분의 1 바로 해줘도 돼요. 이거하고 여기 2분의 1 더한 게 x 나누기 4죠, 이게. 그러니까 x가 지금 5분의 14인데 나누기 4니까 곱하기 4분의 1 해도 된다는 거잖아. 그지? 이거 왼쪽으로 계산하면 똑같다는 건데 같습니다. 이거 한번 해볼까요? 약분하면 이거 왼쪽이 얼마예요? 왼쪽이 5분의 1이잖아요. 여기는 2분의 1이고. 그 다음 여기 약분하면 요거 2고 요거 7이잖아요. 그 10분의 7 나오죠? 이 계산은 오른쪽은 10분의 7이잖아요. 5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을 더하면 10분의 7 딱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맞죠? 그래서 구간에는 문제 뜻에 맞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겠죠. 자, 처음에 우리가 처음에 미지수 정하겠죠? 여기까지. 그 다음에 식 세우겠습니다. 그 다음에 풀기. 그 다음에 여기부터 여기까지 확인하기. 자, 여기 있는 거는 그냥 풀이 과정은 포함 안 되지만 풀이 과정 쓰기 위한 사전 작업이었죠. 어쨌든 채점은 왼쪽 거를 보고 채점을 하는 거지. 이렇게 여러분들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제 6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문제 6번. 둘레의 길이가 1.5km인 호수가 있다. 이 호수의 둘레를 손호와 지혜가 같은 출발점, 여기 같은 출발점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출발점에서 동시에 출발하여 서로 반대 방향으로 걸어갔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시계 방향으로 돌고 한 사람은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돌았다는 얘기죠. 손호는 분속 60m 속력으로, 지혜는 분속 90m 속력으로 걸 때 처음으로 만나는 것은 출발한 지 몇 분 후인지 구하시오. 자, 그러면은 이제 먼저 풀기 전에 여러분들 조심해야 될 게 이게 기준이 분속 단위죠.
분속은 일반적으로 미터 단위를 표시를 해줘야 돼. 시속은 킬로미터지만 분속은 미터예요. 근데 둘레 길이를 킬로미터로 표시하면 이거는 미터로 바꿔야 되겠죠. 그러니까 호수가 1.5km인 호수이긴 하지만 요거는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어떻게 돼야 되겠어? 1500m가 돼야 되겠죠. 그죠? 여기다가 적어볼까요? 1.5km는 어떻게? 1500m를 이제 뜻하는 거니까 우리가 1500m로 계산을 해줘야 돼. 여기 미터 단위로 일치시켜줘야 돼. 분속은 미터예요. 그럼 모든 걸 미터로 맞춰줘야 되니까 이렇게 바꿔줘야 돼. 그럼 1500m라는 거예요. 호수의 둘레의 길이가. 자, 그래서 쭉 가가지고 처음으로 만나는 것은 출발한 지 몇 분 후인지 구하시오. 자, 그러면은 결국 여기다가 처음에 시작할 때 처음 만나는 것이 출발한 지 뭐 어려운 거 아니죠? 미지수 세워야 되니까 x분 후라고 하자. 라 하면 이렇게 자, x분 후에 만났다는 거야. 그러면은 예를 들면 이 두 친구 중에 선호하고 지혜 중에 아마 선호가 조금 속도가 늦죠. 속력이. 그러니까는 지혜가 좀 더 빠르고 그럼 예를 들면은 여기가 선호고 여기가 지혜라고 해봐. 여기 돌 거 아니야. 근데 얘가 더 빨라. 그러면 이게 돌 때 아마 여기를 기준으로 하면 이제 반대편이 여기인데 이거보다는 얘가 더 빠르니까 아마 여기쯤에서 만날 거예요. 얘는 선호가 한 요 정도 왔을 때, 이건 파란색으로 표시할게요. 선호가 한 요 정도 왔을 때 지혜는 속도가 빠르니까 더 가까고 여기에 도착했겠죠. 검은색으로 할까요? 선호가 이렇게 갔을 때 지혜는 훨씬 빠르죠. 같은 시간에 더 많이 돌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서 만났을 것 같아요. 여기쯤. 처음으로 만나는 게 여기잖아요. 그죠? 맞아요. 근데 위치가 뭐 여기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여기 기준으로 여기 오른쪽에서 만날 거야. 얘가 더 빠르니까.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반대 방향으로 돌았을 때는 선호하고 지혜하고 딱 만나는 지점까지 둘 사이에 걸은 거리는 이 호수에 딱 둘레가 돼야 되겠죠. 전체 둘레. 왜냐면 딱 한 바퀴가 딱 되는 거 아니야. 그지? 여기에서 만났으면 이만큼 거리하고 이만큼 거리를 합치면 딱 1.5km, 1500m가 돼야 되겠죠. 그 식이라는 게 결국 여기서는 이렇게 되는 거야. 어떻게? 보면은 선호가 이동한 거리, 그죠? 요거하고 예, 지혜가 이동한 거리, 요거를 합치면 이게 얼마가 돼야 되고, 요거 둘이 합치면 요거 둘이 합치면 1500m가 돼야 되는 거야. 요거 다시 지우고 다시 적어줄게요. 자, 여기는 쉬고, 자 다시 적으면 이렇게 됩니다. 예, 공간이 모자라니까. 자, 선호가 이동한 거리랑 자, 지혜가 이동한 거리는 합치면 이게 1500m가 돼야 된다는 거. 호수 한 바퀴가 돼야 되니까, 그지? 호수 둘레니까. 그죠?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식 세우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구하고자 하는 게 시간이죠. 그래서 선호가 이동한 시간하고 지혜가 이동한 시간은 똑같아. 결국 x분에 만났으니까 x분 동안 서로 걸어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선호가 이동했을 때 걸리는 시간이 x, 지혜도 x분만큼 이동한 거야. 여기는 분이죠. 이렇게 분만큼 이동했을 때, 자, 선호는 분속 60m니까 60만큼 이동하고, 속력으로. 지혜는 분속 90m니까 90의 속력으로 이동을 한 거야. 그럼 둘 사이의 거리라는 건 우리 배웠었죠? 공식. 우리 배웠죠? 예, 여기 거, 속, 시였죠. 근데 지금 거리는 어떻게 돼요? 거리는 속력하고 시간이 같은 위치에 있으니까 속력 곱하기 시간이죠. 여기는 곱하기로 연결된 거예요. 여기 나누기고, 그죠? 그래서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니까 선호가 이동한 거리는 선호가 이동한 속력 곱하기 시간이니까 그냥 이거는 60 곱하기 x니까 60x예요. 그 다음에 지혜가 이동한 거리는 지혜가 이동한 속력 곱하기 시간이니까 90x. 결국에는 선호가 이동한 거리 60x 더하기 지혜가 이동한 거리 90x. 요거 합치면은 총 이동 거리. 근데 그 이동 거리가 호수 딱 정확하게 둘레가 되는 거죠. 호수 둘레가 1.5km지만 여러분들 풀 때는 미터로 고쳐야 돼. 분속 단위니까 이제 1500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요거 계산하면은 왼쪽 거 계산하면 150, x는 1500이죠. 자, 그래서 x는 150으로 나눠주면 10이 될 거야. 따라서 뭐야? 처음 만나는 것은 이 10이 10분 후에 만난다는 거죠. 처음 만나는 것은 출발한 지 몇 분 후이다? 10분 후이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확인하기를 해줘야지. x 얼마일 때? x 10일 때. 요거는 쉽죠. x 10일 때 여기다 넣는 거니까 60 곱하기 10이죠. 그 다음에 90 곱하기 10 하면은 이거 당연히 뭐가 나와요? 1500이 나오죠. 그래서 구안에는 문제 뜻에 맞다. 자, 이렇게 결론 내리면 되겠죠. 자, 이렇게 풀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원형 트랙 이거는 호수지만 어떤 그 원형으로 된 어떤 트랙이나 원으로 된 둘레를 이렇게 도는 문제들이 있는데 이건 지금 반대 방향으로 도는 거죠. 근데 또 요 문제들 중에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는 원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이게 시계 방향이랑 시계 반대 방향에 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도는 두 사람이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이 속도가 빨라. 그러면 이게 이 밑에 있는 게 천천히 가고 위에 있는 게 빨리 가는 거라고 하면 이 천천히 가는 친구가 이렇게 한 요 정도 왔을 때 얘는 빨리 가니까 엄청 빨리 가겠죠. 그죠? 빨리 가서 이 천천히 가는 친구가 어딘가에 위치했을 때 얘가 따라잡는 순간이 있겠지. 그 따라잡을 때까지 어 걸리는 시간은 뭐 최초로 따라잡는데 걸리는 시간은 몇 분 후입니까? 이렇게도 질문하는 문제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는 빨리 도는 친구의 거리에서 느리게 도는 친구의 거리를 빼면은 이 원 둘레 길이가 나옵니다. 얘네는 반대 방향으로 돌 때는 더하기 하는 거예요. 더하면은 호수의 둘레고 반대 방향으로 돌 때는 덧셈 하는 거고 같은 방향으로 돌 때는 빨리 도는 친구의 거리에서 느리게 도는 친구의 거리를 빼면은 또 호수가 또 한 바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둘의 차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거고 같은 방향으로 돌 때는 다른 방향으로 돌 때는 둘의 거리의 합으로 계산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다른 방향이면 덧셈, 같은 방향이면 뺄셈.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 문제 나오면 같이 한번 또 해볼게요. 자, 이제 7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7번 어느 분식집에 김밥을 마는 달인과 달인의 동생이 있다. 혼자서 김밥 500줄을 마는데 달인은 2시간이 걸리고 달인의 동생은 3시간이 걸린다. 달인과 달인의 동생이 함께 김밥 500줄을 마는데 걸린 시간을 구하죠. 자, 먼저 우리가 이 문제를 풀 때 여기 이 500줄이라는 게 여러분들 문제 풀 때 여러분들 헷갈리게 할 수 있어요. 이 500줄이라는 거에 너무 의미를 부여하지 마세요. 그냥 김밥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일을 완전하게 완수를 해야 돼. 근데 그게 500줄이라는 거지. 뭐 이 수치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게 400줄이어도 이 문제의 답은 똑같아요. 이게 2줄이어도 똑같아. 그냥 이 500줄이라는 거를 이렇게 생각합시다. 김밥 500줄이라는 거 500줄을 많은 일 있죠. 김밥 500줄이라는 일을 그냥 일의 양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일의 양은 항상 일의 양 문제거든요. 일의 양은 항상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전체 1이라고 생각하는 게 좋아요. 일의 양은 1. 그러니까 500줄을 다 말아야 되는 일이 있는데 그 일의 양을 그냥 숫자 1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500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알겠죠? 이 500은 문제 푸는데 전혀 변수가 될 수 없습니다. 어쨌든 결국에는 달인이 2시간 동안 이 일을 다 끝냈다는 거야. 500줄인지 뭐 그건 사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리는 2시간 걸렸대. 2시간. 2시간 동안 일을 다 마친 거야. 다리는 2시간. 그죠? 전체 일을 마쳤어. 다리는 2시간 동안 2시간 걸렸어. 전체 일. 다리는 2시간이 걸렸어. 전체 일을 하는데. 그러면 결국에는 다리는 1시간에 1시간에 얼마만큼 일했을까요? 2분의 1 정도 일했어. 1시간에 2분의 1 정도. 2분의 1만큼. 만큼이라고 할까요? 요만큼 일한 거야. 여기 이 전체 일인데 이 전체 일을 숫자 1이라고 한다 그랬죠. 2시간 동안 1만큼 일한 거야. 전체 1만큼. 그죠? 그럼 1시간으로 따지면 그 절반만 일한 거죠. 그죠? 여기서 1시간만 더 하면 완벽하게 일하는 거고. 동생은 자, 이 500줄에 의미를 부여하지 마세요. 동생은 3시간 걸린대. 3시간. 3시간 동안 전체 일을 다 했다는 거야. 전체 일의 양을 그냥 숫자 1로 준다 그랬죠? 이만큼 일했다는 거지. 그러면은 동생은 1시간당 얼마 일했는지가 중요하거든요. 제가 앞전에도 여러분들 뭐 문제 설명할 때 3개 1,000원이다.
3개에 1,000원이다라는 조건이라면 우리는 뭘로 바꿔야 돼? 한 개에 3분의 1,000원이다는 게 우리한테 중요한 거지. 그죠? 한 개당 얼마가 중요한 거지. 3개에 얼마는 중요하지 않거든. 마찬가지로 2시간 동안 일을 끝냈어. 2시간 동안 전체 일을 끝낸 거야. 숫자 일을. 그러면 우리한테는 1시간 동안 얼마만큼 일하는 게 중요하잖아. 3시간 동안 일 끝냈으면 동생은 1시간에 3분의 1만큼 일했겠죠. 그죠? 좀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 달인과 달인의 동생이 함께 김밥 500줄인데 그냥 그 전체 일을 다 수행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구하라 그랬죠? 자, 그럼 이제 풀이 과정을 굳이 적는다면 함께 일을 마무리하는데 이렇게 바꿀게요. 하는데 걸리는 시간 있죠. 걸리는 시간을 x라 두면 x 시간이라고 하면 이렇게 할게요. 여기서 이제 함께 일을 마무리하는 데라는 이 말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함께 500줄을 다 많은데 이제 그 말인데 그냥 함께 일이라고 합시다. 자꾸 500을 자꾸 쓰면 여러분들 500이 어떤 숫자로서의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또 복잡해져요. 그냥 이 500줄이라는 말이 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근데 그 일의 양을 숫자 1로 생각하는 거야. 걸린 x라고 하면 야, 다리는 지금 1시간에 2분의 1만큼 일했어. 그럼 x시간 동안은 다리는 얼마만큼 일할까요? 1시간에 2분의 1이면 2시간이면 2분의 1 곱하기고 3시간이면 2분의 1 곱하기 3인데 x시간 동안 일했으니까 다리는 x시간 동안 2분의 1 곱하기 x니까 2분의 x만큼 일했겠죠. 동생은 1시간에 3분의 1만큼인데 x시간 동안 일했으니까 3분의 x만큼 일했을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얘네들이 같이 일해야 되는 거냐. 같이 함께 일했을 때 전체 일을 마무리해야 되지. 다 말아야 돼. 전체 일 양이 1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몇 시간 동안 일해야지 함께 일했을 때 몇 시간 동안 일해야지 일이 끝나는지를 물어본 거죠. 그죠? 그럼 각자 x 시간 동안 다리는 2분의 x, 동생은 3분의 x만큼 일했어. 그거 합쳐서 이거 전체 일의 양 1을 만들어 줘야 되겠죠. 이게 끝이에요, 사실. 이거 그냥 계산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계산하면 6분의 이거 계산하면 6분의 3x, 6분의 2x가 6분의 5x죠. 그죠? 그래서 양변에 5분의 6을 곱하면 되잖아요. 여기 5분의 6, 여기 양변에 6분의 5의 역수인 5분의 6을 곱하면 여기 5분의 6 곱하고 여기도 5분의 6 곱할 거예요. 계산하면은 결국은 좌변은 그냥 x고 우변은 1 곱하기 5분의 6이니까 그냥 5분의 6이죠.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거 뭐 식은 엄청 간단해. 이게 다야. 식 세우기가. 그래서 따라서 뭐야? 따라서 함께 일을 글씨가 좀 엉망이네요. 마무리하는데 몇 시간이 걸렸다? 5분의 6시간이 걸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구했으니까 확인하기는 어떻게 해야 돼? 확인하기는 x가 얼마일 때? x가 5분의 6일 때죠. 그래서 여기다가 넣으면 되죠. x 나누기 2니까 5분의 6 나누기가 곱하기 2분의 1이죠. 그 다음에 x 나누기 3은 5분의 6 곱하기 3분의 1이죠. 이거 계산하면은 1이 나와요. 계산 한번 해보세요. 여기 계산하면 5분의 3이고 계산은 5분의 2니까 5분의 5니까 1 나오잖아. 자, 그래서 구한에는 문제의 뜻에 맞다. 이렇게 마무리 지으면 되겠죠. 자, 이렇게 지으면 되는데 자, 사실은 이 문제는 식 자체가 엄청 간단하죠.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 미지수 정하기 하고 식 세우기 하고 풀기 여기까지 풀기죠. 그 다음 확인하기 돼 있는데 요거는 지금 김밥 500줄이라는 말은 이 500이라는 말은 숫자로서의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냥 김밥 500줄을 만드는 건 전체 일을 다 수행한다. 전체 해야 될 일이 500줄 많은 거야. 그럼 그거를 500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전체 일의 양을 숫자 1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하면 됩니다. 우리 일의 양 문제가 요거 문제는 조금 난이도가 낮은 편이에요. 낮은 편인데 김밥이 500줄이라고 할 때 지금 500에 여러분들이 뭔가 여러분 마음이 저기에 꽂혀가지고 계산할 때 막 500을 막 나눗셈을 한다든지 막 이러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안 되겠죠? 저 500은 숫자 500으로서의 좀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했습니다.